자, 대부분의 여러분들께서 유제까지는 정리하신 것 같습니다. 집에 가셨을 때 꼭 개념은 한번 다시 보시도록 하세요. 별거 없어 보이지만 까먹으시면 곤란한 것들 좀 있잖아요. 자, 인트로만 좀 진행하도록 할게요. 이제부터 사실은 본격적인 수학 과정이 시작이 됩니다. 요 앞에 있는 도형의 이동까지는, 도형의 방정식까지는 커리큘럼상 수상 과정에, 고등수학 상 과정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요. 단지 우리 학원 커리큘럼상 수상이 너무 무겁다 보니까 도형의 이동과 원의 방정식이 뒷부분으로 옮겨져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실질적으로는 지금 이제 집합과 명제, 그리고 함수, 그 다음에 경우의 수, 이렇게 세 가지가 2학기 범위 안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집합이라고 하는 게 뭔지 한번 인트로만 볼게요. 딥하게 갈 건 아니고요. 마음 같아서는 나도 질 수 없지 하고 끝내고 싶은데 그렇게 자꾸 너무 이렇게 엄살을 부리셔서 엄살. 그래서 좀 간단하게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그냥 일상생활에서 집합이라는 건 뭐예요? 그룹, 모임, 그죠? 그냥 이런 거죠. 그러면 어떤 모임이라고 하면 그거는 그 모임 안에서는 공통점이 존재하나요? 공통점이 없는 그룹은 있을 이유가 없죠. 그죠? 뭔가 하나라도 공통점이 있거나 아니면 특징이 있거나 규칙이 있거나 라는 걸로 해서 하나의 묶음으로 그룹이 묶여 있죠. 그 집합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수학에서 말하는 집합이라고 하는 거는 별게 없어요. 그냥 주어진 조건에 따라 그 구성원을, 그 대상을 분명히 할 수 있는, 분명하게, 명확하게 할 수 있는 모임을 얘기한다고요. 그럼 명확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게 뭐냐면 추상적이지 않다 혹은 주관적이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만약에 우리 반 학생들 중에서 현재 안경을 쓴 사람들의 모임, 명확하게 지금 현재 딱 안경을 쓰고 있는 사람들 누군지 보이시죠?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남자들 딱 중에서 잘생긴 사람의 모임, 명확하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바로 병원을 가보시고요. 명확하지 않아요. 그죠? 그러면 장미를 좋아하는 사람의 모임, 어느 정도로 하면은 좋아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그쵸? 되게 추상적이에요. 저는 하루라도 장미를 보지 않으면 죽을지도 몰라요. 그 정도로 좋아해야 되나요? 아니면 그냥 괜찮죠? 이것도 좋아한다고 봐야 될까요? 저는 장미잎을 깔고 자지 않으면 잠이 오지 않아요. 이런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죠? 되게 추상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집합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집합이라는 건 반대로 얘기하면은 그 대상이 정확해야 돼요. 그럼 그 대상이라고 하는 애를 이제 뭐라고 하냐면 얘를 원소라고 해요. 원소. 어디서 많이 들었는데? 그 집합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그때그때 좀 다르긴 한데 보통은 셋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룹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셋.
라고 얘기합니다. 조건이 주어졌을 때, 그 조건이 주어졌을 때, 그 안에 들어가는 엘리멘트들. 영어를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것 또한 쓸 때가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그 구조, 거기서 이번엔 책에 있는 걸 한번 확인을 해보신다면 49페이지에서 줄반 긋고 좀 넘어갈게요. 이거는 뭐 따로 필기할 것까지가 없어서 그냥 줄만 긋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9쪽에서 보시면 가장 처음에 그 위에 있는 첫 번째 단락 모임이라고 하는 그 박스 옆에 보이시죠? 빨간색 줄이 그어져 있어요. 주어진 조건에 의해 그 대상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들의 모임. 할 수는 뭐야? 알 수 있는 것들의 모임. 분명히 알 수 있는. 자, 그 모임을 집합이라 하고 그 밑에 있는 거 뭐라고 돼 있죠? 집합을 이루는 대상 하나하나를 원소라고 합니다. 자, 방금 전에 내가 얘기한 안경을 쓰고 있는 사람들의 집합이라고 하는 그 안에 지금 딱 요 상황에서 그러면은 지율이 같은 경우에는 안경을 쓰고 있는 그 집합의 원소라고 할 수 없죠. 그러면은 그 집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 안경을 쓴 사람 안에 이제 태연이 같은 경우에는 그 그룹 안에 포함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 밑에 있는 속한다, 속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 얘기예요. 뭐냐면 방금 전에 안경 모임 이 안에 태연이는 속해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속해 있다라는 얘기보다는 보통 포함된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조금 더 요새 쓰는 표현이고 속해 있다라고 하는 건 너무 옛날식 표현? 약간 좀 집독 같은 그런 그 일본식 표현 같은 그건 약간 좀 부자연스러워가지고 그냥 포함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랬을 때 만약에 보통 일반적으로 집합이라고 하는 거는 대문자를 사용하고요. 보통 일반적으로 원소라고 하는 건 소문자를 사용해요. 그렇다면 어떠한 A라는 원소가 라지 A라는 집합의 원소이다 또는 포함된다 라고 할 때 뭘 쓰냐면 자, 원소의 앞글자 이를 변형한 대문자 이를 변형한 요렇게 씁니다. 그럼 이 뜻 자체가 뭐라고요? 원소이다 또는 포함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이게요? B라는 애는 A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뜻이 되죠. 어려워요?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죠? 이게 집합의 시작입니다. 별거 없죠? 자, 예제 1번. 예제 1번에 1번. 수학을 잘하는 사람들의 모임. 초등학교 1학년 애들한테는 덧셈 뺄셈만 잘해도 수학 잘한다는 소리 해요. 그죠? 1, 2, 3, 4, 5, 6, 7, 8, 90만 외워도 야, 너 수학에 소질이 있나 보다. 막 이런 얘기 할 때도 있어요. 그죠? 예. 큰일 나요. 2학년 2번 한 줄을 이루는 요일의 모임. 맞죠? 20의 약수의 모임. 맞고요. 10에 가까운 자연수의 모임. 상대적이기 때문에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2번 6의 약수의 집합을 A라고 16의 약수의 집합을 B라고 할 때 어떤 식으로 쓸 수 있나요? 자, 2는 A에 포함된다. 맞아요. 4는 A에 포함되지 않는다. 맞죠? 6은 A에 포함되지 않는다? 틀려요. 3은 B에 포함된다. 틀려요. 4는 B에 포함된다. 8은 B에 포함되지 않는다? 틀려요. 그죠? 그 기호를 이용해서 번역할 수 있는, 그죠? 한글로 쓰는 것들을 식으로 쓸 수 있는, 혹은 식을 보면서 한글로 읽을 수 있는 정도의 실력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갈게요.
그래서 그 집합을 명확하다며. 그럼 명확하게 나타낼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방금 너 이거 배웠니? 너 이거 배웠니? 어디까지 배웠냐? 명제까지 배웠니? 함수도 배웠냐? 그 PC도 배웠냐? PC는 안 배웠어? 그래? 그럼 유리함수, 무리함수, 역함수 이라네. 막 들으니까 기억이 나? 그럼 잠깐만 다른 애들한테 대답을 양보하자. 알았지? 야,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 제가 방금 전에 아까 했던 그걸 다시 한번 진행해 볼게요. 안경을 쓴 사람의 모임이라는 건 그 모임을 설명하는 거죠. 모임의 조건을 설명하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소민이, 태연이, 재연이, 시연이, 그 다음 경모 이렇게 하나 그 구성원의 이름을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게 실제로 수학에서도 마찬가지로 표현 방법이 달라질 건데요. 그렇게 하나 다 모든 원소를 다 쓰는 방법이 원소 나열법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 그럼 그 조건에 맞는 그 조건을 얘기해 주는 게 조건 제시법입니다. 집합의 표현 방법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중괄호를 이용합니다. 아이씨. 제가 오른쪽 중괄호를 좀 못 그려요. 오른쪽 중괄호 어떻게 그리는 거야? 왜 얘는 되는데? 그니까요. 왜 난 안 되지? 몰라, 씨. 자, 안 돼요. 예, 평생 이렇게 써와갖고 안 돼요. 자, 어쨌든 중괄호를 이용합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걸 하나를 써볼게요. 6의 약수. 6의 약수를 집합으로 갖는 애를 원소나열법으로 쓴다면 그 A라는 집합은 1, 2, 3, 6이라는 원소가 있어요. 가 되고요. 그럼 조건제시법으로 얘기할 때는 뭔가 말로 썰을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썰을 풀 때 뭐냐면 어떤 식으로 이용하냐면 A라는 I는 X를 원소로 갖는데요. 그 X는 6의 약수들이에요. 그리고 조건 하나 더 붙어야겠죠? 양의 약수니까 X는 뭐고 0보다 크다라는 조건도 포함되어야 할 겁니다. 이런 읽을 때는 어떻게 읽냐면요. A는 X바라고 읽어요. 바 어디서 봤는데? 아니. 그 바라는 표현 자체를 한 번 더 한 적이 있었지 않나요? 짝대기라는 표현. 켤레목 소수할 때. 네, 켤레목 소수할 때도 그냥 짝대기고요. 얘도 그냥 짝대기예요. 그래서 그 짝대기를 표현하는 게 바니까 크게 의미 두지 마세요. 그죠? 그래서 X바, X는 6의 약수, X는 그리고 0보다 크다라는 조건 하에서 해당되는 애들은 1, 2, 3, 6의 합니다. 그리고요, 분류법상으로는 좀 아니긴 한데요. 표현 방법이라고 했기 때문에 한 가지 표현 방법이 더 있어요. 뭐냐면 얘는 좀 별개의 내용으로 봐야 되는데 벤 다이어그램이라고요. 그 다이어그램이라고 하고 밴드의 합성일 거예요, 아마. 그래서 밴드 둘러싸여 있는 그러한 그 그림 형태로 나타내는 거. 그러면 A라는 집합은 1, 2, 3, 6이라는 원소가
있어요 라고 표현하는 게 벤 다이어그램의 식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집합의 표현 방법 세 가지인데요. 뭐 새로운 걸 배우고 있다는 느낌은 아니죠, 거의. 별거 없죠, 아직까지도. 그죠? 그러면 그 2번을 한번 확인을 해서 볼까요? 자, 2번에 12의 약수의 집합을 A라고 한다면 A를 다음의 방법으로 각각 나타내어라. 원소날법. 뭐라고? (1, 2, 3, 4, 6, 12) 라고요. 다음 2번 조건제시법은 뭐라고요? X바. X바라고 안 하셔도 돼요. Y바도 괜찮습니다. 뭐 Q도 괜찮아요. 그죠? 자, 한마디로 여기에 들어가는 애는 뭐예요? 원소의 모양이랑 그냥 비슷하게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뭐 A로 갈게요. A로 갈까요, 이번에? A는 12의 약수 라고 할 수 있겠죠. 아마 이 정도로만 나와 있을 겁니다. 다음 3번.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게 되면 동그라미 안에 1, 2, 3, 6, 12를 적어주시면 되겠죠. 근데 갑자기 생각난 건데요. 원소라고 하는 거는 그 집합 안에 들어가는 걸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애를 원소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거 하나 물어볼까? 순서쌍은 원소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명확하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명확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원소가 될 수 있죠. 그럼 그 원소를 순서쌍을 조건제시법으로도 표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뭐라 할까? A라는 애를 1,2, 2,3, 3,4 아니야. 바꿔. 1,4, 2,3, 3,2, 4,1 라는 원소를 가진다. 지금 원소 개수 몇 개예요? 원소 개수 4개 써놨어요. 그럼 이거에 해당되는 조건제시법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뭐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쓰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뭘 기억하라고 하는 거냐면 원소라는 그 원소가 꼭 반드시 숫자, 문자 이런 애들이 아니라 사람 이름일 수도 있고 순서 쌍일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경우로 다 들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양하게 다 들어갈 수 있는 거를 싹 다 조건지시법으로 표현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끔 문제에서 그런 게 나와요. 이런 식으로 x, y 봐. 선생님 말이 돼요? 오타 났어요. 진짜 그런 애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듣자마자 그 다음부터는 이 설명을 꼭 포함합니다. 가능한 애예요. 그죠? 아니면 이런 것도 가능할걸요? H는 H는 X 플러스 Y. 뭐 이런 것도 가능할 겁니다.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든 그러면 여기서 X는 뭐 A의 원소, Y는 B의 원소 막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을 거고요. 얘를 뭐 C라고 표현한다면 그럼 무슨 말인지 알겠죠? CA는 원소 H는 X 더하기 Y 값인데 그 X라는 애는 A의 원소들이고 Y라는 애는 B의 원소다 라는 식으로 계산을 할 수 있는 식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이런 표현 방법에 대해서
좀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집합이 여러 개가 나왔으니 이제 2-2번은 너네가 하시고요. 자, 집합이요. 원소의 개수가 정해져 있는, 집합은 뭐 저기 예전 코로나 시대처럼 5인 이상 집합금지, 그럼 집합에 있는 원소는 5개 이상 집합 아님 이딴 거 없잖아요. 그죠? 수학적으로는 그런 말이 없을 거라고요. 즉 집합에 들어가는 원소 개수에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조건에 해당되는 그 값이 만약에 한 개 있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 10개, 20개, 100개, 1000개라고 해서 딱 정해진 개수만큼 있다면 그것 또한 가능할 거고요. 만약에 그 조건을 자연수라고 하면 걔는 무한계 존재하겠죠. 그런 식으로 원소의 개수 자체가 개수에 따라서 유한집합하고 무한집합이 구분이 되는데요. 유한집합이든 무한집합이든 어쨌든 원소나열법, 조건제시법, 벤 다이어그램으로 모두 다 표현이 가능합니다. 약속이 좀 필요해요. 예를 들어 자연수라는 애를 표현해 볼게요. 우리 이제 아까 일단 유한집합과 무한집합으로 나누고요. 유한집합은 별거 아니니까 무한집합에서 한번 좀 확인할게요. 예를 들어 원소나열법으로 자연수를 표현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자연수라고 하는 건 보통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자연수라고 하는 애는 원소나열법으로 표현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 쓸래요? 죽기 직전까지 쓴 앞으로 여러분들은 평생 이것만 숫자만 쓰셔야 됩니까? 그죠. 사람이 웬만하면 유들이 있게 마무리를 짓겠죠. 그러면 1, 2, 3, 4 다음에 암묵적으로 이 다음엔 뭐가 오겠구나라고 예상하는 거예요? 5가 오죠. 그 다음 6이 올 거고 7이 올 거고 8이 올 거고. 이거 사실 이렇게 쓰면 안 된다? 이거 여기서 오류 만들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다? 그래서 이게 엄밀히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약속이라는 조건이 필요한 거예요. 반드시 이거다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하자, 대충 이렇게 퉁 치자라고 약속이 필요한 거기야. 왜 그러냐면 만약에 잘 봐봐. 내가 얘를 조건제시법으로 쓸 건데 x는 여기서 p 값이라고 하고 p는 바꿀게요. 그 p라는 애는 어떠한 함수의 x 값을 대입했을 때 값이야. 라고 하고 fx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 (1) 집어넣으면 얼마냐? 1이죠? 2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2 나오죠? 3 집어넣으면 3이죠? 4 집어넣으면 4, 5 집어넣으면 120. 5 집어넣으면 24, 29 나오죠? 5 집어넣으면 29 나와요. 그럼 이 1, 2, 3, 4 다음은 29 아닙니까? 도 틀릴 수 있죠. 왜? 여기 A 곱하면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강조하는 표현이 약속이 필요하다고요. 암묵적으로. 이런 거 안 쓸 거다라고
얘기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만약에 요 말이 쏙 빠지게 되면은, 아, 진짜 이렇게 써버리면 어쩔 건데. 가갖고 뭐, 서술형 쓰라고 했을 때 이렇게 쓴 다음에 빡빡 우길 거야? 말도 안 되잖아, 그지?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기서 x는 양의 정수라고 정의를 해버리면 1, 2, 3, 4, 29, 그 다음에 또 더 커진가, 더 커진가, 더 커진가, 더 커진가, 막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네, 약속이 필요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통 표현을 할 때에 4개 이상 혹은 4개에서 5개 이상 쓴 다음에 이렇게 줄임표를 쓴 경우에는 그거와 가장 간단한 규칙으로 생각을 한다라고 약속을 해요. 그래서 1, 2, 3, 4라고 하면 자연수 객관이 이렇게 하나씩 증가하겠거니 라고 가정을 하고 5, 6, 7, 8라고 이어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표현으로 따진다면 사실은 자연수 뭐 이렇게 표현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정수라고 표현을 한다거나 그런 다른 조건이 필요하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것도 혹시 가능할까? 그 안에 있는 원소의 개수가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 경우. 봐봐. A 봐. X는 1보다 작은 자연수. 이거 원소의 개수가 있니 없니? 그러면 원소 나열법으로 표현할 수 있니 없니? 있어요. 왜요?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잖아요. 라고 써주시면 되죠. 를 더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는 약속된 기호. 헷갈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해골 그림 그려보셨습니까? 그 옛날 나 어릴 적부터 있던 그 노래 아침 먹고 땡 점심 먹고 땡 아세요? 아유, 안다니 다행이네요. 네. 저 기호를 이용하면 저 기호 자체가 A는 비어있는 집합이에요 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얘를 공집합이라고 합니다. 야,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야? 그럼 공집합은 유한집합이야, 무한집합이야? 너 자꾸 이렇게 신나갖고 대답할래? 너 이렇게 자꾸 신나갖고 이렇게 답을 먼저 이렇게 얘기할 거야? 야, 진짜 정말 단순하게 생각해봐. 0이라는 값은 셀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셌잖아! 그치? 센 거잖아! 그럼 공집합이라는 건 셀 수 있는, 원소의 개수를 셀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있잖아! 없다며! 원소가 없다며! 그럼 원소의 개수가 몇 개야? 0이라고 셌잖아! 그러면 그건 유한집합이야, 무한집합이야? 유한집합이야. 너 이제 대충 이렇게 대답 잠깐 참으라 그랬더니 페이크를 걸어? 너 자꾸 뒤에서 스파이가 있어. 스파이가 있어. 혹시 그 사람의 스파이냐? 그 사람이 보낸 띠? 그 사람한테 보내버린다. 그 사람 지금 저기 가 있다. 그래서 네, 원소의 개수와 유한집합, 무한집합의 개수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럼 한 가지 잡소리. 솔직히 이거 그냥 공집합이라고 표현하지 저 기호를 읽는 사람은 거의 없어서 하는 얘기인데요. 저거 그리스 문자거든요. 뭐라고 할게요?
저거 뭐라고요? 가운데 중자요? 센스쟁이. 얘 뭐라고 읽어요? 파이라고 읽어요. 이거 대문자 어떻게 쓰는지 아세요? 뭘 어떻게 써? 이렇게 쓰지. 거짓말인 줄 아네. 이 사람들이 있어요. 확률과 통계에서 나와요. 그 순열과 조합에서는 안 나오고요. 실제로 나와요. 파이라고 읽어요? 파이가 하나 더 있어요. 우리나라 발음이 안 돼요. 뭐라고 읽어요? 뭐 이런 거야? 파이. 좀 더 히읗, 그죠? 좀 더 F 발음이 가까워요. F랑 P 사이 발음이래요. 그래서 그게 뭔데요? 대문자를 먼저 알려드릴게요. 이거 한문이 소문자예요. 쟤도 파이로 읽어요. 정신건강에 해롭죠? 미안해요.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예. 자, 여기 지금 칸이 자꾸 모자라갖고 제가 지금 이렇게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모자라갖고 여기 있는 애를 옮겨서 저기다가 조금 쓸게요. 이건 지울게요. 자, 먼저 집합의 개수에 따라서 유한 집합, 무한 집합으로 구분된다고 했죠? 그럼 그걸로 표현되는 원소의 개수는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예. 뭐라고 표현할까요? 몇 개일까요? 요 집합의 개수는 라고 써요. 그러면 방금 전에 조고 몇 개게요? 원소의 개수는? 라고 쓰는 거죠. 그러면 유한집합 같은 경우에는 이 NA라는 값이 무언가 존재합니다 라고 쓸 수 있죠. 당연히 P는 0보다 크거나 같은 정수가 될 거고요. 그죠? 그럼 만약에 그 중에서 N, A 값이 0이 되는 그 값을 뭐라 한다고요? 공집합이라고 한다고요. 그죠? 얘들아, 5분 남았어. 잠깐만 힘내봐. 자, A라는 애는 공집합이라고 한다고요. 그지? 그럼 그렇게 공집합이 되는 A에 대해서 어떻게 쓴다고요? 라고 쓰거나 아니면 또는 라고 쓰거나 둘 중에 한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만약에 if가 A가 공집합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셀 수 없는 경우에는 저 n을 정의할 수 없죠? 그럴 때가 이제 무한집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여기 한 3번 정도까지 진행을 했는데 이 3번 중에서 여러분들 지금 좀 도저히 모르겠는 거 있어요? 도저히 모르는 게 혹시라도 있으시면 어디로 가야 될까? 그 국어 학원을 찾아가시거나 아니면은 저도 몰랐는데
인지 능력, 어휘력 발달하고 있는 그 연구소 겸 치료소가 있어요. 예, 그쪽에 가셔서 치료를 받으심을 추천드려요. 제가 여기까지는 내용 자체가 그치 없죠. 자, 그럼 딱 하나 4번까지만 하고 딱 끝낼게요. 7번까지 한다 그랬는데 왜 4번이 됐지? 15번까지 한다 그랬었는데 7번이 됐었는데 왜 또 4번이 됐죠? 이상해. 아까 이게 무슨 뜻이라고 했지? A. 소문자에는 대문자에 포함된다. 다른 말로 소문자에는 대문자에 원소이다. 그죠? 이라는 게, 요게 2예요. 뭐, 보통 삼지창이라고 표현하긴 합니다만, 그 삼지창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냥 보기 편하라고 얘기하는 거고, 실제로는 그 엘리멘트라는 거에 앞글자를 따서 변형을 한 거고요. 그럼 두 번째, 정의는 어떤 정의가 들어가냐면, 부분집합에 대해서 하나 볼 거예요. 부분집합이 뭔데요? 부분집합이라는 것은 A에 어떤 A의 원소를 포함하고 있는 다른 집합을 부분집합이라고 해요. 네? 그게 뭔 소리야? 예를 들어 이런 거다. A라는 애가 13579 9라는 집합을 가지고 있을 때 어떤 B라는 애가 15라는 원소를 가진다면 이 원소도 A에 포함되고 이 원소도 A에 포함되는 모든 원소가 다 A에 포함되는 집합인 거죠. 그렇게 이 원소들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을 A의 부분집합이라고 해요. 부분집합이 뭐라고요?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거기 밑에 있어요. 두 번째 줄에다가 줄 그시면 돼요. 집합 A의 모든 원소가 집합 B에 속할 때. 집합 A의 모든 원소가 집합 B에 속할 때. 거기 그 4번 그 위에서, 박스 위에서 두 번째 줄. 네, 줄 하나만 거줘. 빨리. 이와 같이 집합 A의 모든 원소가 집합 B에 속할 때. 거기까지만. 그게 부분집합이라는 거의 정의예요. 야, 그러면 물어보자. 그럼 부분집합이라는 거의 기호는 어떻게 사용하냐면 지금 얘는 B가 A의 부분집합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B라는 집합을 A라는 집합이 포함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포함하다 영어로 뭐예요? 재미없어. 진짜 재미없어. 컨테인이라고 하죠. 인클루드도 물론 있긴 한데 컨테인이라고 보통 표현해요. 그죠? 그러면 컨테인의 앞글자를 따서 변형하면 뭐가 돼요? B라는 애가 A라는 집합에 포함되어 라고 씁니다. 아까 3개짜리는 엘리멘트였고요. 2개짜리가 컨테인이에요. 그러니까 2개짜리가 집합과 집합 사이의 관계고요. 3개짜리는 원소와 집합 사이의 관계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위에 한번 보실래요? 그 위에 한번 보시면 야 희한하게 생겼어요. A라는 애의 원소가 지금 몇 개야? 4개야 5개야? 윈도우 탐색기 혹시 열어보신 적 없는 사람? 저는 윈도우 탐색기, 저는 태어나서 컴퓨터를 한 번도 만져본 적이 없어요. 없죠? 야, 그러면은 새 폴더를 만들었다? 안에 직박구리. 왜 너무 좋아해. 자, 요 폴더 안에 기타 등등 파일이 100개가 있다고 쳐봐요. 그럼 새 폴더에는 몇 개의 파일이 있다고 뜨나요? 100개의 파일이 있다고 뜨나요? 1개의 파일이 있다고 뜨나요?
한번 이게 관심이 없어서 모르시겠지만 하나만 떠요. 그걸 그걸 열었을 때 100개가 나오는 거지. 이 세 폴더 안에 들어있는 파일 1개. 1개 안에 들어가 있는 파일 100개. 즉, 지금 여기서 집합으로 쳤을 땐 뭐냐면 여기만 봐요. 무슨 얘기냐면 그 폴더 안에 들어가 있는 애가 100개건 1000개건 10개건 1개건 뭐든지 상관없이 하나로 봐요. 즉, 지금 A 집합 안에 들어가 있는 이 A라는 애가 0, 1, 2 하고 0, 1, 2 있어요. 그러면 이 덩어리 자체를 뭐로 본다고요? 한 개로 봐요. 그래서 총 몇 개가 있다고요? 4개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 뭐냐면 그럼 0, 1이라는 애는 지금 무슨 상태예요? 부분집합 상태예요? 원소 상태예요? 원소죠. 그래서 지금 자 1번 공집합은 A의 부분집합이다. 맞아 틀려? 맞아요. 왜? 요 안에 공기도 있어요. 그 공기를 선택했잖아요. 부분집합 맞아요. 외우세요. 그러니까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다.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다.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 1이라는 애에다가 커버를 씌워놨어요. 커버를 씌우는 순간 얘는 뭐가 됐어요? 집합이 됐어요. 그 집합이 A의 원소이다. 말 돼요? 안 돼요? 되겠냐? 방금 전에 내가 뭐라 했어? 커버를 씌웠다니까? 야, 요 안에 들어가는 여기 요거 하나 있어. 이 1이라는 거에 커버를 씌웠어. 그럼 얘가 뭐가 됐다고? 집합이 됐잖아. 그럼 그 집합과 집합 사이의 관계는 컨테이너야? 엘리멘트야? 그게 2개야, 3개야? 2개라고. 그럼 3개라고 쓰면 된 거야? 맞는 거야? 틀린 거야? 틀리다고. 이해돼요? 자, 그럼 3번.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맞는 말이 되죠. 자, 1과 2라는 애는 이 A의 원소가 맞아. 얘랑 얘는 A의 원소야. 그럼 그 원소 하나 딱 떼고 커버를 씌워주면 되는 거죠. 그죠? 이게 진짜 쉽게 생각하시면 어떤 식으로 생각할 수 있냐면 지금 2번 같은 경우는 껍질을 벗겼을 때 원소가 되는지를 확인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지금 여기 있잖아요. 미안해요. 끝나야 되는데. 자, 자꾸 늦게 끝나요. 미안해요. 자, 얘를 벗기면 원소가 되는지를 확인하시면 돼요. 그럼 즉, 얘 껍질을 벗겼을 때 원소가 되는지를 확인하시면 돼요. 확인돼요? 그게 말이 되면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럼 4번은 말이 돼야 안 돼요? 되죠. 이미 0과 1이라는 이 덩어리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0과 1을 부분집합으로 가질 수 있어요? 네. 껍질을 벗겼을 때 0과 1이라는 애가 각각 A의 원소니까요. 그러면 6번 공집합은 A의 원소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말이 안 되니까요. 고생 많으셨어요. 집합 숙제는 없고요. 도형의 이동만 끝내오세요.